에볼루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루어 낚시의 즐거움이다. 피쉬. 오케이. 안 돼. 예스. 오케이. 예. 또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에볼루션이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성의 고3 저수지. 수상 좌대와 물안개가 빚어내는 고혹적인 풍경은 고3 저수지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하지만 이곳이 베스 낚시꾼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빅베스트의 출현이 잦기 때문인데, 그곳에 오늘 워킹 낚시에 도전하기 위해 좋다. 서승찬이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오늘은 도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경기권에서 가장 큰 필드죠. 고3 저수지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저기압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베스들이 이런 날씨라 그러면 아무래도 커버 속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곳 고3 저수지는 연안 가까운 곳에 수몰나무라든지 수초대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필드거든요. 오늘 한번 그런 커버 속에서 베스를 재미나게 한번 바이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몰나무나 수초지대와 같이 물속 장애물에 몸을 은폐하는 베스. 이곳 고3 저수지는 연안에 이러한 커버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 낚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자, 여기가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일단 고3 저수지에서 가장 유명한 양촌자대 선착장인데요. 선착장 양쪽 주변으로 수몰나무와 이제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일단 그곳에 정말 베스가 은신하고 있을지 한번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수몰나무 군락이 분포되어 있는 양촌 좌대 선착장을 택한 서승찬. 특히 이곳은 양촌리 상류에서 금토 주변까지 형성된 브레이크 라인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커버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눈앞에 1차 커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연안 쪽 가까이 연안 엣지면을 공략을 한 다음에 끌어오면서 또 2차 커버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캐스팅 후에 여유줄을 줘서 프리폴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차 목표했던 포인트에 바로 타이트하게 루어가 안착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유줄을 주지 않고 커브 폴링, 여유줄을 주지 않으면 루어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차를 침과 동시에 2차를 향해서 루어가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랬을 때 바이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낚시를 하면서 어떤 패턴이나 상황에 베스들이 반응하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고, 과연 고3지 베스들이 어떤 패턴에 반응이 더 빠르고 더 좋아하는지 한번 물속 커버들이 복합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탐색해보는 서승찬. 베스들의 은신처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입질 확률을 높이는 법. 우선 다양한 패턴을 사용하면서 베스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 연안 가까운 엣지면에 계속해서 뭔가 물고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베스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복합적인 수몰나무하고 수초 떼짱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드가드가 있는 러버직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 나무 밑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실한 바이트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드가드가 있는 러버직으로 입질을 유혹해보는데, 피쉬. 예스. 역시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 오케이. 오우. 예. 자, 고3지 베스. 야, 러버지그를 지금 폴링 바이트 하는 순간 수초대에서 이 흰 부분 있죠?
배 흰 부분이 확 뒤집어지면서 루어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입질하기 전에 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윳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루어를 딱 물고 라인이 딱 팽팽해지는 순간 바로 훅셋이 들어갔죠. 야, 힘이 상당히 좋은데요? 사이즈에 비해서. 야, 지금 제가 12파운드 카본 라인을 사용 중에 있거든요. 보통 이런 포인트라 그러면 14파운드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베스의 크기가 크건 작건 베스를 랜딩하는 과정에서 이런 커버의 라인이 계속 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마리를 잡았는데 상당히 지금 여기가 거칠거칠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로 다음 바이트가 이어졌을 때 훅셋하는 것과 동시에 줄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라인을 체크하면서 채비를 다시 매주는 게 중요합니다. 얼기설기 수초가 얽힌 커버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서승찬만의 비법. 지금과 같이 일단 복합한 지형을 바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폴링을 시켜버리면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눕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커브에 이렇게 기대서 떨어지기 때문에 밑걸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캐스팅한 후에 표층에서 루어를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온 다음에 다시 떨어뜨려주면 여윳줄도 확보가 되고 루어가 커브 폴링이 아닌 바로 수직으로 프리 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한 후에 그대로 그냥 로드를 세워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떨궈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보 낚시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밑걸림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프리폴링 액션이 밑걸림 방지에 최적이라는 서승찬. 야, 이거 재밌는데? 똑같은 액션으로 두 번째 베스를 노려보는데, 단순한 그냥 폴링 액션만 해도 지금 베스들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입질 전후 관계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 공식처럼 계산되어야만 베스를 낚아낼 수 있다. 좀 더 장애물이 복합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의 게임. 이것이 바로 베스 낚시다. 이쯤 돼서 다시 이쪽으로. 일단 거의 가까운 거리 바랍 포인트를 노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몇 번 루어가 들어가면서 첨벙첨벙 했을 때 어느 정도 프레셔가 가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공략하면서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이쪽으로도 주고.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한 낚시를 해야 돼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항상 어느 순간에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훅셋과 동시에 휘 감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랜딩을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베스를 꺼낼 것인가도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왔습니다. 오케이. 이야, 크진 않은데, 오, 파이팅이 아주 좋은데. 이야, 저거 보세요. 자꾸 커버 쪽으로, 본능적으로 커버 쪽으로 베스들이 도망을 가요. 어우, 작은 베스들인데 상당히 파이팅이 되게 좋습니다. 러버지그. 지금 러버지그에 상당히 베스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팍팍. 자, 또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야, 지금 오늘은 거의 떨어지는 폴링에서 애들이 거의 다 바이트가 들어오네. 떨어지는 액션. 선착장 포인트에선 프리폴링 액션이 최적임을 확신하는 서승찬이다. 바로 커버 옆에서 폴링을 시켜준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폴링 액션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폴링을 하고 바닥을 탁 찍으면 한두 번 이렇게 한번 튀어줬다 다시 떨어지게. 그런 후에 이제 포인트에서 이탈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저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마리의 베스 이후 점점 입질 소식이 늦어지고 있다. 저렇게 외딴 곳에 혼자 있는 커버보다는 좀 저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커버가 뭉쳐있는 곳이 확실히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쪽에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멀리 캐스팅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선착장 포인트 이곳저곳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서승찬이다. 물어봐. 하지만 고삼지 역시 배수기 시즌. 수많은 커브들을 다양한 홀린 액션으로 공략해보지만 베스트의 입지는 소멸에 가까운 상태. 생각만큼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선착장 포인트에서 베스의 입지를 기대하기 힘들자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는 서승찬. 이번엔 수상 좌대 옆쪽의 수초지대를 공략해 보는데 쪽보다는 더 올라가 봐야겠어. 여긴 너무 밋밋해 바닥에. 이곳 역시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야, 여기도 꺼내기 힘들겠다.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 커브가 존재하는 포인트. 하지만 언제 어디서 베스의 입질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히 캐스팅을 시도하는 서승찬이다. 엄청난 양의 수몰나무와 연안을 가득 메운 수초들. 오케이, 각도가 보인다. 마치 암흑과도 같은 포인트의 상황. 하지만 한 줄기 빛이 그를 향해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씨, 안 돼. 길고 긴 정막 끝에 드디어 세 번째 베스가 올라왔다. 힘들게 잡았는데 너무 작아요. 야, 짜증나요. 야, 여기 걸림이 상당한데 거기서 지금 바이트가 들어와서 훅셋을 했는데 되게 긴장했거든요. 아, 지금도 심장이 떨리는데 요만합니다. 아,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공략할 포인트인데 이제 캐스팅이 될 수 있는 거리와 베스가 히트됐을 때 꺼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도 정면은 일자로 오픈이 돼 있어요. 하지만 좌우 측면으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뛰어가서 베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또 새로운 진로를 확보를 하고 고기를 꺼냈어요. 일단 낚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길이 열려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방금 같은 작은 사이즈의 베스한테도 휙 감기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야, 긴장했는데. 지금 쫙 오픈이 돼 있죠. 히트를 했으면 이렇게 꺼내면 좋은데 베스가 오른쪽으로 힘을 쓰고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반대편으로 달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야, 큰 놈이었으면 아마 못 꺼냈을 거예요. 작은 녀석이 먹새가. 서승찬이 이곳 고삼지를 택한 것도 바로 베스의 힘 때문. 고삼지는 주변에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수질이 깨끗하고 고기들의 힘이 좋기로 유명하다. 더 타이트하게 안쪽을 쳐보자. 작은 베스라고 우습게 봤다간 바로 큰 코 다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베스를 노리기 위해 연안 안쪽의 수초지대를 직접 공략하는 서승찬. 밑걸림을 감수하고 과감히 캐스팅을 해봤지만 결과물은 얻어내지 못했다. 이제 먹구름이 거치고 해가 뜨니까 경치가 진짜 이뻐졌어. 역시 워킹 낚시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주변 경치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평소에 이제 뭐 보트 낚시라든지 뭐 경기를 나갔을 때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한가하게 여유롭게 워킹 낚시로 왔을 때는 주변 경치도 좀 보고 자대들도 이쁘고 좋네요. 고삼지. 낯선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일단 바닥을 읽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물속에 어떤 지형이라든지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베스가 좋아하거나 붙을 만한 장소, 그런 곳을 일단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수심의 변화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뻘바닥이었다가 갑자기 돌바닥으로 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변하는 브레이크 지역, 뭔가 이렇게 지형이 변하거나 수심이 변하는 것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찾으면 그런 곳에 이제 베스가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채꼴 형태로 다양하게 캐스팅을 하고 이쪽에는 뭐 어떤 지형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베스가 나올 만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포인트에서는 바닥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심이 변하거나 지형이 변하는 브레이크 라인을 찾아내 공략하는 것이 베스의 입질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일단 바닥은 거친 면이 느껴지고 베이트 피쉬가 뜨문뜨문 피딩을 하는 것 같은데 도망가는 게 너무 멀다. 안 되겠다. 물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마침 진탕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장화를 신고 왔었는데 지금 뒷공간이 부족해요. 풀캐스팅을 하기에. 앞에 수심이 안 깊으니까 살짝 들어가서 오케이 풀캐스팅이 가능하겠네. 바닥을 탐색한 결과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된 것을 파악한 서승찬. 가루가 벌써부터 많이 나지. 과감하게 바지를 걷어 올리고 풀캐스팅을 시도하는데 좋아. 과연 이번엔 베스의 입질을 얻어낼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우, 건너편 연안은 지금 막 피딩하고 있어요 지금. 베스가 지금 얕은 상류권에도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데, 야, 잡아주겠어. 반대쪽 연안에는 베스들의 먹이 활동이 두 눈으로 확인될 만큼 활발한 상황. 그쪽 방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 서승찬이 이 많은 베이트 피쉬 중에서 내 루어를 하나를 베스가 딱 지목을 하고 물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베스들한테 내 루어를 물게 만들고 싶은데 하지만 웬일인지 서승찬의 루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베스트. 아마 배수기 시즌이라 베스트의 입질이 예민해진 탓이리라. 그렇게 반대편 연안을 공략하기 위해 바지까지 걷어붙였지만 그의 노력은 없어.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루어를 날리면서 탐색을 해봤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없어. 야, 여기 물이 빠지니까 던질 데가 없어. 포인트가 다 드러나 버리고. 야, 여기도 아니야. 평소대로라면 낚시대를 던지는 곳이 바로 포인트가 되던 고삼지. 하지만 배수기를 맞은 지금 입질을 받을 만한 포인트를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힘들다. 역시 도보 낚시는 엄청나게 많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조항이 가장 좋았던 포인트를 다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열심히 여러 곳을 탐색을 해봤지만 이곳이 조항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저녁은 이곳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연안가에는 지금 움직임이 베이트 피쉬라든지 포착이 되고 있질 않은데 아직 너무 잔잔한 것 같아서 살짝 좀 탐색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왔나? 그나마 작은 베스들이지만 두어 마리 나와주던 오전과 비교해 오후에 접어들자 입질은 전멸에 가까운 상황. 너무 잔잔하다. 문제는 너무도 잔잔한 수면이다. 베스들의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 피쉬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 과연 베스들이 나와줄까? 일단 아무래도 물을 빼고 있으면 일단 베스들은 깊은 곳이라든지 커버 속에 입을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같은 경우는 날씨도 흐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이제 커버 낚시를 위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자리였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커버에서 베스들의 활성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먹새도 좋았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시간에는 일단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후의 시간, 그 이후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장소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특별한 입질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배수의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다 보니까 아마 다른 필드들도 많이 이제 배수의 영향에 조항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 아침이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 급격히 달라진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서승철. 이야, 먹을 생각이 없어, 쟤는. 있는데 안 먹어, 있는데. 와, 있는데 안 먹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입질을 위해 캐스팅을 이어갔지만 배수기를 맞은 고삼기는 그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 힘들다. 오늘 안 되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 정말 힘드네요. 일단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일단 고삼지의 환경이라 그러면 배수가 진행되고 있고 저기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 일단 커버 낚시 위주로 일단 저활성에 있는 배스들을 공략을 해보자 하고 첫 번째 포인트에 진입을 해서 일단 운이 좋게도 첫 번째 포인트에서 몇 마리의 배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같은 패턴으로 고삼지의 여러 포인트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아침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조과가 없습니다. 노피시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인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도보 낚시를 통해서 고삼지를 돌아보니까 일단 많이 잡았을 때보다는 일단 이렇게 많은 마리수의 조항을 기록을 하지 못했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번에 다시 고삼지를 찾았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곳을 하겠다 그런 것이 또 새롭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쉬 예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야, 저거 보세요. 자꾸 커버 쪽으로 피쉬 안돼. 야, 러버지.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